레고에는 정말 수많은 동물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동물들은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걸까요? 오늘은 레고 동물의 역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따단! 우리 유튜버 여러분들 따하! 여러분들은 혹시 이 레고에서 이런 동물 피규어 좋아하십니까? 또 미니 피규어와는 다르게 정말 또 다른 매력이 있기도 하고 지금까지 이런 동물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서 약간 포켓몬처럼 모으는 재미가 있다랄까? 그래서 오늘은 이 레고 동물의 역사를 준비해 봤습니다. 참고로 제가 예전에 공룡이랑 드래곤 역사는 따로 만든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동물들의 역사를 준비해 봤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간을 돌려서 아주 먼 옛날인 45년 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9년 레고에선 파뷸랜드라는 시리즈가 발매됩니다. 원숭이, 코끼리, 악어 등 다양한 동물들이 사람 같은 모습으로 나왔는데요. 이게 바로 그 시절 원조 동물의 숲이 아닐까. 특히 1983년에 발매된 이 폴렛 푸들의 거실에는 사람 형태가 아닌 최초의 동물 피규어가 포함되는데요. 바로 이 새장에 갇혀있는 노란 새입니다. 요즘에는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지만 레고에서는 이런 작은 동물 피규어가 나온 건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이후 바로 다음 해인 1984년 올드 캐슬에서는 드디어 우리에게 친숙한 검정 말이 등장합니다. 설명서를 보시면 먼저 마차를 만들어주고 마지막에 말 피규어를 추가해서 완성이 되는, 그래서 말에 직접 탈 수도 있었지만 술에 연결해 마차도 만들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세트였어요. 같은 시기 서부 테마에서는 하얀 말이 나왔는데요. 이 검정 말과 하얀 말은 서부뿐만 아니라 닌자, 캐슬 등 여러 시리즈에서 무려 2012년까지 긴 시간 사용되었죠. 또한 이후에 다른 컬러의 갈색 말이 나오거나 말에 프린팅이 추가되며 점차 종류가 다양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1989년대에는 레고 해적 시리즈가 나오면서 바다를 테마로 한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됐는데요. 그에 맞춰 해적하면 떠오르는 상어, 앵무새, 원숭이 등 새로운 동물들도 함께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그 당시에 나왔던 해적 레고들인데요. 이 박스는 진짜 지금 봐도 너무 이쁘네. 설명서를 보시면 이렇게 상어 입과 몸통을 조립하게 되어 있어서 나름 앞에 이빨도 움직일 수 있었다는 거. 다른 솥박스에는 이런 갈색 원숭이가 들어있었는데 아니 해적이라 그런지 원숭이도 칼을 들고 다녀. 또한 이때 같이 나왔던 앵무새도 보시면 지금처럼 프린팅이 입혀진 버전도 있었지만 프린팅 없이 단색으로만 발매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요즘 나오는 앵무새와 비교해봐도 거의 비슷하고 앞에 부리만 좀 더 커진 정도예요. 해적 시리즈를 기점으로 1990년대에는 아쿠아존 같은 해저 테마의 시리즈들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문어, 악어, 꽃게 등 다양한 해양 생물들 피규어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1994년 이 악어가 처음 나오게 되는데 뒤에 꼬리도 가동이 되고 입도 크게 벌어졌다는 거. 사실상 요즘 나오는 악어와 비교해봐도 얘도 크게 달라진 점이 없고 뒤에 꼬리가 움직이고 입이 쫙 벌어지는 것도 똑같죠. 다만 옆에 이 눈이 프린팅으로 추가가 됐다는 거. 30년 동안 눈 하나 추가된 거 싫어하냐? 특히 다음에 나왔던 이 문어 피규어가 정말 추억 돋는데 양쪽에 브릭을 붙여서 눈을 더 강조해 줄 수도 있었죠. 돌고래도 이때 처음 나왔는데요. 자세히 보면 눈이 약간 웃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귀여웠어요. 그리고 이 당시 나왔던 꽃게는 지금까지도 계속 쓰이고 있는데요. 볼 때마다 너무 그 꽃게랑 과자같이 생겼어. 이렇게 귀여운 해양동물이 나오던 기간에 육지에서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레고 스칼라 시리즈가 발매하면서 거대화된 피규어에 맞춰 덩달아 레고 동물들도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일반 피규어의 키를 가볍게 능가하는 거다이맥스한 강아지들과 실제 털이 달려있는 말까지. 아니 이건 너무 심하잖아. 심지어 머릿결은 또 왜 이렇게 좋아 보여? 엘라스틴 했나? 사실상 이때 나온 레고는 우리가 아는 레고라고 보기는 힘든 제품이었어요. 브릭부터 피규어, 동물까지 요즘 레고 세트와는 전혀 호환되지 않기 때문에 이쯤에서 그냥 놓아주는 걸로.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판타지 동물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전까지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일반 동물들 피규어가 나왔다면 이때부터는 환상 속에 존재하는 그리폰, 바실리스크, 불사조 폭스 등
다양한 판타지 동물들이 출시되죠. 특히 머리 3개 달린 개로 유명한 케르베로스 플러피가 나오는 이 장면이 가장 대표적이지 않을까. 참고로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원래는 머리가 50개였지만 점점 줄어들면서 3개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2001년에 발매된 출입 금지된 복도 세트에 이 플러피가 들어있었는데요. 몸 하나에 머리 3개라니 레고로 봐도 너무 충격적인 비주얼이 아닌가. 이외에도 히포그리프인 벅빅이라든지 덤블도어가 기르는 불사조 폭스처럼 영화에 나왔던 다양한 동물들이 레고 피규어로 발매되기 시작했죠. 해리포터뿐만 아니라 이 당시 스타워즈에서는 아예 외계 행성의 동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모슬리 A 칸티나의 듀백은 타투인 행성의 제국군 병사들이 탔던 거대한 파충류 생물입니다. 이외에도 카두, 랭커 등 2000년 초반은 이 동물의 카테고리가 굉장히 넓어진 시기였어요. 2004년에 발매된 모스 에이슬리 칸티나에 이 듀백 피규어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확실히 옛날 거는 대부분 눈에 프린팅도 없었고 영화에서 봤던 거랑은 너무 다른 느낌이었어요. 다행히도 이후에 리뉴얼된 버전이 출시되었고 전과 비교해보면 진짜 업그레이드의 좋은 사례가 아닌가. 이외에도 스타워즈만의 독특한 외계 동물들이 꾸준히 출시됩니다. 한편 이때 일반 동물 중에서는 코끼리가 처음 나왔는데요. 어드벤처 시리즈를 통해 처음 공개되었고 그 당시 모든 동물 피규어 중 가장 큰 크기였어요. 뒤에 짐을 실은 수레를 연결하거나 위에 사람도 태울 수가 있었죠. 이거는 저도 정말 갖고 싶었던 동물 피규어 중 하나였는데 현재 새 제품은 10만원 정도지만 중고는 4만원 정도면 구할 수 있더라고요. 2010년대에 들어서는 동물들이 갑자기 귀엽고 이뻐지는 시기가 찾아오는데요. 바로 프렌즈 시리즈가 발매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리즈는 여자아이들을 주 타겟층으로 삼았기 때문에 피규어부터 일반 레고보다 훨씬 날씬한 조형이었고 그에 맞춰 동물들도 아주 뷰티풀하게 바뀌죠. 아니 동물들이 무슨 다 순정 만화에 나올 것처럼 생겼어. 이 프렌즈에 나오는 기린도 보시면 눈이 완전 초롱초롱 거리죠. 속눈썹도 완전 길고 여기서는 사자도 리본을 달고 다닌다는 거. 2015년에는 마인크래프트 시리즈가 출시되며 모든 동물들이 마치 게임의 도트 그래픽을 입힌 것처럼 전부 네모네모하게 바뀝니다. 저도 이 마크 스타일의 동물들을 좋아하지만 사실 피규어라고 부르기는 애매했는데요. 왜냐하면 마크에 나오는 이 돼지만 보시더라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조립해야 하는 빌더블 타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밌게도 마크에 나오는 다양한 동물들은 특정 프린팅이 들어간 브릭 하나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 그래서 프린팅 브릭만 하나 구하면 나머지는 일반 브릭으로도 똑같이 피규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육지에는 표범, 호랑이 같은 동물들이 출시되고 바다에서는 이 상어보다 크고 메갈로돈보다 큰 범고래까지 나오게 됩니다. 언빌리버블. 이 범고래는 핸드폰과 비교해봐도 거의 비슷한 사이즈로 역대 나온 해양생물 피규어 중 가장 큰 크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한 재작년에 나왔던 아바타 세트에는 정말 특이한 파란 말이 들어있었는데요. 약간 전설의 포켓몬 스이콘 같이 생기기도 했고 자세히 보시면 앞에 다리가 4개, 뒤에 2개, 총 6개의 다리가 달린 말이었어요. 최근에는 CT 시리즈에서 이 레서 판다도 출시되었는데요. 움직여지진 않지만 조형이라든지 프린팅이 이제는 정말 정교해지지 않았나. 여러분들은 어떤 동물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드래곤이나 공룡의 역사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시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따바!